네, 안녕하세요. 문화당 첫 번째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아나운서 최은강입니다. 문화당에서는요, 서울문화재단의 주요 이슈와 행사들을 리뷰해보는 프로그램인데요. 하나의 주제를 갖고 일주일에 한 번씩 총 4회에 거쳐 한 달 동안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문화당 첫 번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건데요. 저와 함께 말씀 나누실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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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문화당의 첫 번째 주제, 과연 무엇일지 궁금한데요. 팀장님. 네,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숫자 250, 그리고 천막, 그리고 고개, 이 세 단어를 들으시고 어떤 연상이 되시는지. 250은 잘 모르겠는데 천막에서 하는 고개라고 하면 혹시 그 서커스? 네, 쉽게 네. 맞추셨습니다. 네. 호흡이 아주 척척 맞는 두 네, 제가 분인 것 눈치가 같아요. 빨라서. 네. 그러면 그 250이라는 키워드는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서커스란 용어가 이제 만들어진 지 250주년이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일반적으로 서커스의 시초를 1768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가 2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사실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행사들이 벌어집니다. 서커스를 기념하는, 2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벌어지는데, 사실 국내에서는 좀 조용한데, 저희가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최초로 서커스 페스티벌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커스 캬바레라는 이름의 서커스 페스티벌을 기획했습니다. 서커스 캬바레, 정말 이름만 들어도 제가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서커스 캬바레를 중심으로 지난 250년간 이어져온 서커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최근 위대한 쇼맨이란 영화를 봤는데요. 거기서 주인공 바넘이 독특한 사람들을 한데 모아서 서커스를 진행하더라고요. 이게 혹시 서커스의 시초인가요? 예,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서커스 역사는 그 전보다 훨씬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커스라는 말이 서클이라는 단어의 라틴어 퀴르쿠스에서 이제 유래된 말이고, 필립 에슬리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군대를 전역을 하고 이제 승마학교를 차렸는데, 오전에는 이제 승마를 가르치고 오후에는 이제 마상 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인기를 끌었는데, 그래서 이제 티켓도 팔고 관객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 필립 에슬리라는 사람이 서커스라는 단어를 처음 썼기 때문에 아마 그걸 보편적으로 지금의 서커스의 시초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 전에도 서커스와 비슷한 그런 형태의 공연, 기예들이 많았을 거예요. 뭐 한국도 전통연희 같은 형식이 있을 거고, 다만 이제 필립 애슐리가 본인의 말을 이용한 공연에 최초로 서커스란 명칭을 썼다. 그것 때문에 아마 공식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승마고개로 시작한 서커스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서커스와는 형태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변화를 해왔는지 궁금합니다. 서커스는 계속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를 해왔던 것 같은데요. 1890년도에서 1900년도까지는 이제 광대들이 좀 웃음을 주는 광대들이 서커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쇼에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이제 코끼리나 호랑이나 곰 같은 이제 야생동물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서커스를 하면서 동물과 공연을 하다가 실제로 사고가 난 사례도 있을까요? 사실 그때 뭐 기록이 정확치는 않지만 야생 동물과 사람이 일정한 공간에 모여 있다 보면 사실 크고 작은 사고가 굉장히 많았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많은 이제 서커스가 발전하면서 사실은 이제 동물 조련의 문제, 동물의 학대에 대한 문제가 나와서 사실은 요즘 컨템퍼러리 서커스에서는 그렇게 동물이 많이 등장하진 않습니다. 동물이 없는 우리나라 서커스에서는 사고 위험이 조금 줄었을까요? 아마 동물과 직면하는 위험은 많이 줄었을 텐데, 서커스라는 장르 자체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위험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서커스 예술가는 항상 보면 어떤 그런 위험에 대해서 긴장감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몇 달 전에도 그 굉장히 큰 서커스 단체의 분도 공연 중에
좀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는 그런 일이 좀 가끔 벌어집니다. 요즘도. 동물들이 좀 등장을 했다가 이제 좀 사라지게 되면서부터 이제 천막극장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공연장의 이동과 구조 변화가 가능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유랑극단 같은 것들이 이제 활발하게 좀 태동하게 된 것 같아요. 천막극장 내부는 일반적으로 대부분 원형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서커스가 가진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 것 같습니다. 그 관객과 예술가가 굉장히 근접한 거리에서 뭔가 같이 모든 것을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구조인 거고, 그런 구조가 가진 정신, 서커스의 정신, 그러니까 대중과 관객과 굉장히 가깝게 일상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가치는 사실 컨템포러리 서커스까지 그 가치는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컨템포러리 서커스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일반적으로 컨템포러리 서커스는 전통 서커스처럼 공개도 하지만 이제 창작자가 정한 장소가 이제 무대가 되고 이제 더불어서 이제 다른 예술들과의 경계들을 허물어가면서 계속 협업하면서 점점점 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서커스가 사실은 이제 많이 변화했는데 그 변화의 몇몇 지점들이 있어요. 하나는 특히 중요한 지점이 학교가 많이 생깁니다. 예전에 서커스는 보면 이제 가족 안에서 그게 전수가 되는 개념이었는데 학교가 생기면서 그거를 공식적으로 그런 노하우들을 전수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하나 만들어지고, 저희 서울거리예술 창작센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예술가들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을 갖고 앞으로 컨템포러리 서커스를 지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두 분 말씀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서커스에 대해 더 관심과 애정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250년간의 역사 동안 서커스가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그리고 현대 서커스인 컨템포러리 서커스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컨템포러리 서커스를 맛보실 수 있는 서커스 캐바레 현장 영상 보시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